야권 고위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먼저 야당 입장입니다. 굳이 둘 중 한 명만 임명하는 상황이라면, 굳이라는 단어를 전제했죠. 송 후보자를 철회하는 게 거부감이 덜하다. 업무 관련 방산비리 의혹이 있다는 심각한 직업 윤리적 결함이 있고 부처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야권 관계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만 철회하는 건 하나마나한 선택이다. 반면 상징성이 큰 송 후보자를 철회한다면 국회 보이콧 등 전국 경색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송조 두 사람 중에 송영무를 털어내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와 청와대 안팎에서 이 송 장관에 대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생각은 야권과 전혀 상이합니다. 청와대입니다. 아니, 야당의 의견은 잘 알겠는데 국방장관 후보군 중에 송영무가 제일 깨끗하다 그나마 청와대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권 민주당 관계자는요. 국방개혁의 임무를 완수할 만한 적임자 중에 이 정도 흥결없는 후보자를 찾기는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이러면서 여권에서는 조대호 후보자를 은근히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김부식 교수님, 이 여야가 이렇게 카드가 다르네요. 이것도 문제네요. 제가 볼 때는 여당 생각과 야당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죠. 야당은 일단 국민적 차원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가장 흥결이 높은 사람을 탈락시키는 것이 정치적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아까 박 교수님 설명 잘해주셨습니다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각을 구성할 때 그 장관을 지명했을 때 지명했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국방개혁이라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 생각하는 거죠. 조대엽 후보자의 노동개혁 관련된 개혁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저렇게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거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명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방식이 있는데, 예. 지금까지 청문회 도입 이후에 논란이 됐던 인사가 낙마했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자진 사퇴의 경우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안경환 후보자도 자진 사퇴했던 경우. 예. 그러나 이제 간혹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처리한 경우가 있었어요. 2014년인가에 박근혜 대통령 때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만약 둘 중에 하나를 털어낸다면 정치적인 방식으로는 지명 처리보다는 자진 사퇴가 훨씬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청와대도 부담이 없고 국민들한테도 그게 좀 훨씬 더 나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여당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권 관계자 발언 중에서 이만큼 흥결없는 후보자를 찾기 힘들다. 청와대에서도 그나마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깨끗하다. 이거는 참 여야를 떠나서 안타깝네요. 저는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정말 국민을 비참하게 하는 말입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국민들이 선택했을 때는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많이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사람 중에 이렇게 그나마 가장 흥결이 없다. 저 얘기를 사실 2주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권 관계자들은 송영무가 제일 깨끗하대. 예. 그런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국방이 얼마나 이제 또 국방 분야가 더럽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되지만은 얼마나 이 정부가 사람이 없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그럴 거면 저는 차라리 한민구 장관으로 그냥 가자. 한민구로 계속 가라. 왜냐하면 과거에도 오바마 정부가 그 전에 부시 정부의 국방장관, 공화당 출신 국방장관을 그대로 가진 적이 있고요. 김관진 장관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같은 부시 정권이지만 사이가 엄청 안 좋았는데 그냥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없으면 차라리 그냥 가는 것도 괜찮죠. 그렇게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국민을 비참하게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개혁을 할 부분이 많지만 그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국방이고 그다음 검찰이에요. 근데 검찰 개혁은 기수에 따라서 같은 검찰 중에서 어떤 성향을 선택해서 깨끗하게 이 개혁의 어떤 기초를 마련하기 쉬워 인사하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근데 국방부는 상당히 어려워요. 육해공군이 있고 육해공군 전체가 어떤 흐름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 정권에서는 어떤 국방의 어떤 그 인적 자원에 대한 어떤 이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자기들 눈에 볼 땐 많아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진보 정권에서 국방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선명하게 달성될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득권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육군 중심보다는 타군, 공군 내지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공군 출신을 갖다 국방장관 쓴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해군을 손을 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송영무 후보가 괜찮더라. 라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저는 그 일종의 해명을 해주고 싶고요. 예. 근데 그걸 청와대에서 지나치게 그만한 깨끗한 사람 국방부에 없다라는 것은 말이 좀 심했거나 말이 좀 심했다. 그 워딩을 또 꼭 집어서 묘하게 좀 여기다 적어놓은 거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대통령이 이번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 참 어떻게 대통령보다 선택하기 힘들겠지만은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앞으로 정치를 오래 하려면 야당의 정치 공간을 분명히 저는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즉, 야당이 주장한 바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이 이제는 손을 좀 내밀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여당의 대표가 제 역할을 좀 하기 힘든 상황이 좀 돼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대표요. 추미애 대표 누굴 꼭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당과 이게 사실 가장 우당일 수 있는 당이 국민의당인데 오히려 거기서 서로 간에 충돌음이 생겨버리고 그럼 결국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데 바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걸로 많이 정리된다면 가장 조그만 걸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야당의 소리에 대해서는 손을 좀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도 한 명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돌직구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할지 시청자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